성종이 네. 정력가였다. 좀 심했다. 그래서 일찍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 아니 에너지를 다 딴 데 써가지고. 성종이 정식으로 얻은 부인이 3명이었고요. 후궁이 무려 9명이었어요. 12명을 거느렸어요. 16남 12녀. 또 승언을 입었는데 아기를 못 낳은 수많은 그렇죠. 후궁들이 맞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기록되지 않은 네. 후궁들. 왜냐면 다 임신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따지면 병을 걸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성종이랑 변호사님을 좀 모시고 네.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네. 다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제가 성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산군의 아버지로 유명하지만 그렇죠. 사실 네. 성종은 다른 면에서도 유명하죠. 근데 일반인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경국대전이라고. 맞아요, 경국대전.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흩어진 법률을 최초로 통합해서 만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게 그 세조 시절에 시작을 했다가 성종까지 이어져서 성종이 이제 거의 완성을 시키는 역할을 해서 법률가들한테는 성종이 조금 익숙하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을 모시고 하는데요. 이분이 또 무덤이 서울 시내에 맞아요. 있어요. 네. 네. 잘 아시는 선릉이라고. 네, 비싼 땅에 네, 비싼 땅 거기 계시는. 그 선릉역에 큰 무덤이. 성종은 이제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이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문종이고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이었는데 문종이 이정재. 아들이 단종이었는데 근데 그때 동생이 형이 죽으니까 단종을 자기 조카를 왕위를 빼앗고 왕이 됐는데 그게 바로 세조고 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세조의 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증손자인 거죠. 세조는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이정재. 이정재. 세조는 이정재다. 야 그거 네. 영화 보셨어요? 봤죠. 저 극장에서 네. 영화로 봤는데 아, 그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수양대군의 등장씬이 네. 한국 영화 등장 몇 대 씬으로 꼽힐 아, 그런가요? 정도로 네. 되게 멋있었어요. 전 그래서 기억에다 세조 하면은 이제 이정재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세조는 그때 왕위 찬탈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하죠. 그래서 소위 피해 군주로 불렸다고 해요. 사연을 좀 풀어보면 세종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건 세조의 형이었던 문종이었는데요. 문종이 이제 집권하자마자 2년 4개월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문종이 세종대왕이 중간에 좀 아프셔갖고 오랫동안 정사를 봐서 워낙 익숙한 네. 왕이었는데 막상 왕이 되자마자 2년 4개월 만에 사망하니까 이 문종도 언젠가 다룰 일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어요. 문종도 부인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문종 사후에 이제 아들이 어렸는데 그게 이제 단종이죠. 네. 근데 조카가 워낙 어리니까 16살이니까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단종하면 또 떠오르는 배우 있지 않아요? 저는 정태우 씨. 정태우 씨, 그러니까 정태우 씨 드라마로. 어렸을 때. 그 드라마였나요? 네, 맞아요.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정재 씨가 정태우를 때리면서 그렇죠. 네. 이제 하는 거군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조카를 죽인 거죠. 그렇죠. 조카를 이제 강화도로 이제 보내고 죽이고 친족을 이렇게 엄청나게 죽이고 맞아요. 자기는 이제 왕권을 이제 공고히 다지고 쿠데타 같은 거죠 일종의.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권력욕이 강했던 분이라 조카한테 왕위가 넘어가는 거 그리고 왕권이 불안해지는 거에 대한 아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명회로 대표되는 네. 많은 세력을 모아서 네. 쿠데타에 성공한 후에 철권 통치를 하면서 또 반대하는 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결국은 친동생인 안평대군. 안평대군이 글씨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석봉과 함께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 안평대군도 역모로 몰아서 죽이고. 죽이고. 그럼 이방원보다 더 많이 죽였나요 친족을? 그쵸. 킬방원이라고 우리 흔히 네. 부르는데 와. 제가 보기에는 네, 이방원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조상이 같긴 하지만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권력 때문에 동생이나 네. 조카를 이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는 조선사에서 친족을 가장 많이 죽인 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게 계유정난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계유정난 때 뭐 김정서, 네. 김정서 그러면 백윤식 씨가 기억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 이 성종의 장인이었던 한 명에는 이덕화 씨. 맞아요, 이덕화 씨. 계유- 너무 많이 봤네요, 네, 드라마랑 영화를.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경국대전, 경국대전이 또 크죠. 네. 그것도 아마 이런 법치를 다스리고자 하는 왕의 마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종이 이것만 한 건 아니고 문화의 황금기라고 불릴 만큼 굉장한 시대를 열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잘 아시는 동국여지승남. 우리 제가 배운 교과서에는 오른쪽 하단에 동국여지승남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올까봐 이렇게 역시 밑에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스크린에서 이렇게 네. 책을 암기한다는 게 맞나 봐요. 아직도 그 책의 위치를 네, 기억하시는. 왜냐하면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올까봐 짜잘하게 외웠던 기억이 전 나서 전혀 그런 기억은 안 나오는데. 뭐 이게 이제 지리서죠. 아. 그다음에 이제 동국통감이라고 그래서 이 동국통감은 사실 좀 말이 많은 책인데 어쨌든 고조선부터 고려 때까지 역사를 쫙 역사서. 모은 책. 거기다가 악학괴범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국악의 음. 이론서를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세종대왕 이후에 세종대왕 때는 심지어 법의학 책도 나왔거든요. 그 세종대왕 때 이후로 네. 가장 많이 책이 나오는 때가 이때다. 성종. 그 다음이 아마 정조 때 거야. 야. 그 영정조 때.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왕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성종을 왜 드라마에서는 많이 이렇게 집중 조명을 안 했을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네. 왜냐하면 너무 뭔가 평탄하게 잘해서. 네, 뭔가 매야 막 이러면서 싸우던지 맞아요. 여자들끼리 뭐 장록수가 있던지. 네, 그래야 뭔가 되는데. 이게 아리따운 여성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야지 재밌는데 그런 게 없었네. 그냥 제대로 다스리고 알아서 해라 막 이런 거 나오면 시청자들이 시선 딱 돌려버리잖아요. 예. 갑자기 누군가 예쁜 여성이 나와서 매야 막 이래야지. 서로 싸우고 맞아요. 막 사약 주고 이런 거 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드라마에 네. 나올 만한 아들인데 또 이런 사람 밑에서 또 연상군이 나왔다는 게 그러니까요. 참. 태비 윤씨라는 약간 네. 뭔가 원제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아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게 생겼다. 네. 뭐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하여튼 대단한 왕, 성군, 그리고 서울시 성군이네요. 네. 노른자의 무덤이 위치한 네. 왕 등등 우리에게 여러 가지 네. 기억할 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오늘 그러면 왜 다루냐? 성종 재미도 없는데 훌륭한 왕인 건 알겠는데 뭐 그닥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는데 38살에 돌아가셨어요. 조선의 평균 왕들의 평균 수명이 그래도 40은 넘지 않았나요? 46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이제 그 평민들이 조사를 해보면 40세라고 해요. 조선 왕이 된 다음에 사망을 따졌기 때문에 46세. 짧죠, 되게. 그렇죠? 진짜 짧네요.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게 뭐 승정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뭐니 해도 네. 조선왕조 실록이 있는데요. 조선왕조 실록을 좀 살펴보면 성종은 13살에 왕이 돼서 25년을 통치했어요. 그 좀 일찍 했죠. 일찍 했네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형이 15살이고 동생이 13살인데 한 명애가 둘째 손자를 찍은 거야. 야. 얘가 그래도 좀 더 튼튼하니까 조금 더 똘똘해 보이니까. 그래서 차명회가 사람도 잘 보고 땅도 잘 보고 그러게요. 압구정을 그렇게 또 미리 선점해가지고. 그러게요. 그죠? 근데 압구정은 지도만 봐도 너무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어요. 네. 딱 한강에 어떤 물줄기를 이렇게 딱 굽이치는데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 누가 봐도 좋은 땅이긴 해요. 네. 이게 무슨 아파트가 그렇죠. 아니라서 그래도 아니라 지금 너무 좋은 땅이 됐죠. 왜 이렇게 부러워하세요? 아니, 그냥 그렇더라고. 내 것이 아닌데.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니까 한 명의 그 압구정 터가 있더라고요. 아, 터가 있죠. 그 압구정이 표지판이 호니까. 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나는 부럽지 네? 않아요. 아니 뭐 그냥 뭐 그렇다.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성종 24년에 8월부터 종기가 입술에 났다고 해요. 입술에. 네. 그 피가 날 정도로 고생하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고 또 25년 1월에는 사망하는 해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경연이 중단됐다는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경연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신하들하고 맞아요. 유교 경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그런 건데 코피가 나서 중단했다. 네, 이게 보통 와. 연산군 때는 막 이거 빼먹었대. 야, 이거 해야 되냐 막 이러는데 세종대왕은 이제 경연에 나가서 신하들을 압도하고 성종도 되게 총명하고 아주 똑똑한 인간이라 이걸 되게 좋아하고 중요하시겠대요. 그래서 거의 빠진 적이 없는데 그 월 평균 29회 총 9,000회가 넘는 경연을 했는데 거의 매일 했네요. 25년 1월부터는 네. 안 안 되겠다. 몸에 무리가 생긴 거죠. 아마 성종이 경연을 가장 많이 한 맞아요. 왕으로 꼽혔을걸요. 1위가 세종대왕이고 2위가 아마 성종이었던 것 네, 같아요. 아마 두 분이 네. 제일 많이 했던 거고 다른 분들은 하기 싫어서 야 오늘 안 하면 안 되냐 이거 실록에도 실려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저라도 그렇게 매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연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중단했다? 진짜 아팠나 보네요. 진짜 아팠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해 8월과 11월에는 설사와 이질이 걸리게 됩니다. 아마 뭘 잘못 먹었을 거예요. 아마. 12일에는 다리가 여위고 마비되어서 힘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성종은 가을부터 폐결핵, 그 다음에 천식, 천식을 보통 우리가 이제 폐병, 기어증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병석에 눕게 되고 병석에 누우니까 어때요? 등에? 종기. 종기. 뭐, 예. 이건 이제 등창이라고 예. 얘기 많이 했는데 누운 상태에서
또 배꼽 밑에도 종기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면서 사망했다고 알려져 네. 있습니다. 종기가 이렇게 막 곱는 그런 거죠. 조선시대 종기를 네. 책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제가 이거 보면 종기가 지금으로 하나로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통칭한 맞습니다. 피부병. 이렇게 화농성 피부염도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황색 포도구균이나 이런 세균들이 여기서 상처나면 옛날 고약 발랐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종기도 있지만 종양의 일종도 혹시 포함한 게 아닌가. 아, 종양. 네, 왜냐하면 옛날에 아. 종양을 구분하기가 좀 네.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한 게 종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성종은 입술에 종기가 가기 시작하는 것부터 몸이 점점 안 좋아지다가 이제 아마 폐병인데 이게 네. 진짜 결핵인지는 모를 것 같아요. 아. 아마 기침을 계속하고 네. 또 말라갔을 것 같긴 네. 해요. 그런 걸 봐서 아마 결핵으로 판단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돼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김유정, 네. 그다음 김유정의 친구였던 이상 작가. 작가, 네. 비비안리 비비안리. 말씀하셨고 네. 또 그 밖에는 나이팅게일, 쇼팽, 조지에 오웰 등이 폐결핵으로 사망했다니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게요. 전 세계적으로 네. 많은 분들이 사망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럼 폐결핵 말고 좀 다른 사인이 현대적 의학으로 본다면 또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전 사실은 네. 폐결핵은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분 알다시피 경연 오래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오래 앉아 있는다. 그리고 이제 이정재님, 네. 이정재님은 운동 막 했잖아요. 4년. 네, 맞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몸을 이렇게 막, 가꾸고 그랬죠. 예, 네. 막 이러셨는데 성종은 앉아 계시고 음. 계속 이제 마을로 훌륭하신 임금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성인병 질환 성인병. 아. 플러스 여기 성인병 질환에는 네.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뭐죠? 저희가 이제 의사들끼리는 STD라고 부르는데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성병. 성병을 성병의 증상도 이런 게 있다. 그렇습니다. 예. 종기 나고 뭐 이런 예, 게. 이게 사실은 뭐 입술이나 네. 배꼽 아래 또 헤르페스 아니에요? 맞아요. 너 왜 이렇게 또- 잘 알지? 아니, 잘은 뭐 현대인은 다 잘 알아요. 헤르페스는 사실 뭐 거의 많으니까. 예, 헤르페스가 네. 성기에도 생길 수 있고 네. 이기에도 생길 수 있고요. 이거 이외에 이제 매독이라고 해서 매독. 예, 네. 매독도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피부 질환으로도 나타나요? 궤양으로 나타나고요. 아. 똑같이 이제 이런 종기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종이 매독이란 뜻은 아니고요. 네. 이런 수많은 성병들이 이 좀 비슷한 양상.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종이 정식으로 얻은 부인이 3명이었고요. 네. 후궁이 무려 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을 거느렸어요. 16남 12녀. 서로 다 모를 것 같아. 지금 네. 태어나셨으면 와. 애국자. 네. 정부에서 이제 지원 가능. 그럼 되게 이 성종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합법적으로 후궁을 많이 둠으로써 여성 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그렇게 풀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이게 스트레스 네. 이런 거를 네. 이런 여성과 함께하는 이게 또 왕으로서는 흠결이 아니니까 네. 이런 걸 풀었던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병 얘기도 그 의심할 수밖에 혹시나 없다. 이제 외부에서 이런 게 네. 들어오면서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공식적으로 부인만 이렇고 또 승언을 입었는데 아기를 못 낳은 수많은 그렇죠. 후궁들이 맞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록되지 않은 네. 후궁들. 왜냐면 다 임신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네. 그게 따지면 걸리는 걸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던 증상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매독으로 해석하려면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병의 증상이 좀 예, 있다는 예, 거죠. 예. 이렇게 매독이나 아까 얘기했던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석하면 그렇구나. 뭐 완전히 틀리다라 또 네. 주장하기도 어려워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윤 씨, 패비윤 씨 패비윤 혹시 씨. 이렇게 워낙 와이프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와이프라기보다는 이제 후궁, 네. 아내가 많다 보니까 패비윤 씨 사건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네. 패비윤 씨 사건 잘 기억하고 그러니까 계시죠? 이거는 뭐 연상군의 뭐랄까 컴플렉스 같은 그런 걸로 많이 그려지잖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패비의 아들이니까 패비윤 씨가 지금 봐서는 그닥 그렇게 잘못. 네. 왜냐하면 내 남자가 11명을 그러니까 지금 애들 그렇게 낳은 거 말고도 승은 입은 애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따지면 너무 싫어해갖고 이게 사실은 뭐 성종의 첫 번째 부인은 한 명의 딸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명의 씨 정말 대단한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후궁으로 중전에 오른 게 패비윤 씨인데 너무 싫어갖고 이제 이게 남편이 총애하는 후궁들을 저주하는 책자를 들키는가 하면 독약을 갖고 있다가 발각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질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돼요. 변호사님도 그런 사건 많이 하시니까. 이건 너무 당연히 음. 그냥 뭐 시대를 초월해서 그냥 싫은 거죠. 그 저리고 네.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밤을 보낸다는데 좋아할 왠지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주하고 싶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은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음. 다른 마음이 될 것 같아요. 더 심한 마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주랑 달라서 네. 진짜 저주 이렇게 악심이긴 해요. 옛날에. 그때 그냥 이제. 인형 만들어 놓고 맞아요. 막 칼로 찌르고 이런 지금 거. 약간 희화화돼서 죽어 뭐 이렇게 영화에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이게 좀 무서운 마음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들키고 이러면서 또 페비 윤 씨의 가문이 상대적으로 전푼이었던 한명회의 가문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면서 또 이런 투기가 발견되고 이러고 또 특히 둘째를 임신한 다음에 질투가 더 심해져서 다른 후궁의 처소에 들어갔는데 다짜고짜 문 열고 남편한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얼굴을 핥힌 거. 얼굴에 핥힌 거. 네, 네. 그게 약간 썰이 분분하더라고요. 실화냐 아니냐. 그게 이제 네. 조작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야사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어, 상처는 입은 거는 맞다. 맞다. 이게 진짜로 드라마에서 나온 네. 이거냐 아니면 뭐 그냥 들어가지 마시옵소서 하다가 혹시 쿵 하고 부딪혔냐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어쨌든 그런 뭔가 다툼이 있었던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질투한 거, 투기한 네. 거는 분명하다. 네. 그래서 이제 유 씨가 폐비된 거죠. 폐비. 폐비. 그래서 3년 뒤에 사약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들이 살아 있었으면 네. 이러면 안 됐는데 충격적인 어머니의 충격적인 처형 이런 게 결국 네. 시대에 음. 우리가 광해군은 커버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역사학자 중에서 사실 광해군도 암군이라는 설이 더 정설이지만 이병헌 씨. 네, 이병헌 씨. 네. 근데 이제 연산군은 좀처럼 변호하는 역사학자를 본 적이 그러게요. 없어서요. 네,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종이 네. 정력가였다. 좀 심했다. 그래서 일찍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아니 에너지를 갖고 딴 데 써가지고. 네, 제가 네. 한 시간인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생산성과 네. 이게 반비례한다는 건 수명이 반비례한다. 진화생물학적으로 오랫동안 얘기되어 왔고, 이게 사실 의학적으로 어.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근거는 없는데 네. 다산부가 일찍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그러면 출산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여성이 좀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네, 그건 확실해요. 맞구나.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늘지 않는데 네. 혼자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오래 살겠네요. 더 오래 살 거예요. 아니 근데 출산 안 하신 여성들이 잘 안 늙더라고요.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다 안 늙어요. 네. 네, 그건 확실해요. 근데 그거보다 결혼을 안 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 썩이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출산이에요. 출산 안 출산이? 하면 그게 네. 제일 크리티컬하고 맞아요. 그 속색이지 네. 않는다는 거. 누군가와 한 명과 계속 산다는 것도 되게 힘들고 또.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다. 아니, 저는 물론 안 그렇지만. 다들 그럴 나는 안 수 그런데. 있다. 네. 저는 안 그런데 그럴 수 있다. 네, 결론적으로는 뭐 성종이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과 뭐 이게 왕이라서 와. 당연히 허용되는 거지만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성병이 걸린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충분히 학설도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폐결핵, 네. 뭐 폐병, 종기 종기.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뭐 근원으로는 주색이 아니냐 주자 빼고 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성종의 여러 면을 살펴본다는 네. 입장에서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긴 했습니다. 그 세조도 상원상가에 거기서 왜 피 묻은 적삼 발견되고 네. 그랬을 때 그게 세조의 정말 피였다. 네. 그러니까 약간 피부병으로 너무 고생했다라는 네, 게 있는데 종기로. 예, 그것도 뭐 종기나 뭐 종양이나 그렇습니다. 뭐 다 같은 거였겠어요. 비누도 없었고요 네.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몸을 청결하게 하기도 어렵고 또 운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다들 아마 임금이 된 후에는 네.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뭐 옷은 자주 갈아입었겠지만 몸에 신체적인 문제가 계속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이제 밤에 의식처럼 치르는 거, 또 좋아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생활이 네. 있었으니 술도 마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건강에는 유익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색에서 주를 빼고 얘기했는데 네. 성종이 주가 비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기록을 보면 네. 성종이 신하들과 네. 술자리도 자주 가졌다고 해요. 경연을 끝나고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줄 그렇죠. 수 있겠어요. 밤에 또 먹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업무 보고 안주 먹고 같이. 안주 먹고. 정말 네. 건강에 최악인 걸 했네요. 이런 걸 이제 저기 조선왕조 실록에 네. 얼마나 밤에 신하들과 만나서 자리를 가졌는지 이런 걸 야대라고 그래요. 이 야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한 게 있는데
야대 횟수 압도적 야, 1위가 성종 1위. 예. 성종입니다. 성종이 470번, 네. 영조가 113번. 네. 1, 2위도 차이가 엄청난데요. 네. 선조가 10위. 선조는 이제 바빴죠. 도망 네. 다니라고. 그래도 정조대왕님 16번. 정조대왕은 네.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약간 정조대왕님은 술도 사망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주와 색을 주색. 모두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술 네. 신하들과 경연 거하게 이제 네. 토론한 다음에 거하게 또 드시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이제 밤에 술도 약간 드셨겠다. 김나이는 여기 들게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루를 되게 알차게 쓰신 것 같아요. 짧게 사셨지만 충실하게 사셨던 오, 거. 진짜. 그 사실 짧은 인생이지만 왕도 25년을 했고 그쵸. 짧고 그리고 굵게. 너무 컴팩트하게 사신 네. 것 같아요. 뭐 평소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어. 있겠어요. 왕으로서 또 맞아요. 나라를 다스려야 네. 되니까 거기에다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 또 신하들과 토론도 해야지, 술도 먹어야지, 네. 또 아이도 낳아야지. 뭐 아이 이름도 외워야지. 음. 28명. 조선 왕들이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수명이 짧았던 이유죠. 네. 이런 뭐라 그럴까? 스트레스. 우리가 왕 그러면 네. 조선의 왕으로 태어나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비추하는 직업. 저도 네. 싫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밥도 하루에 4끼에서 5끼 먹어야 되고요. 여러모로 불편한 그라 생각하고 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래 살기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 성종이 평소에 성격이 어땠을까요? 어, 차분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격을 나눌 때 타입 A와 타입 B로 나눕니다. 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들어봤어요. 흥분 성격과 네. 차분한 성격 그러는데 누가 뭐래도 차분한 성격이 오래 살아요. 그리고 음, 맥박이 느린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오래 삽니다. 맥박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빠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느리실 네,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네. 이런 스타일이 느리시거든요. 아, 그래요? 보통. 어느 정도면 느린 거예요? 쉬고 있을 때 60회 이하면 느린 거예요? 느린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성종은 흥분하는 성격이 다혈질.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본성이 원래 흥분을 잘하셨고 그리고 너무 일찍 왕이 됐어요. 13살에. 네. 1인 지상 만인 지하 이런 얘기를 재상한테 많이 쓰는데 이분은 자기 위에 없잖아요. 물론 할머니가 처음에는 네. 대리로 봐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자기가 혼자 하니까 내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성격이 급하셨다는 그래요. 조선실록을 보면 어의가 주사안 신환이라는 걸 처방하는데 이게 열이 심하게 확 오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를 막 일으키는 그때 네. 쓰이는 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계증 치료에도 쓰이는데 경계증이 지금으로 따지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심계항진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런 것들을 썼다고 해요. 화병 같은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네. 빨리빨리 좀 잘 이런 걸 주문하는 왕인데 아마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성종실록을 보면 이제 아프기 직전에 성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증세는 본래 있었던 것으로 마음이 상하면 가슴이 아프다. 네.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너무 짜증이 나서 물리적으로도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증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격들이 사실상으로는 좋지 않은 성격이에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관용적이고 좀 느긋하고 네.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여러모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의 동물은 한 15억 회로 정해져 있어요. 맥박수가. 맥박수가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좀 오래 사니까 30억 회 가까이가 평생. 그걸 뛰어넘기는 좀 어려워요. 느리면 느릴수록 좀 오래 살긴 시간이 해요. 길어지네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다만 너무 가슴이 빨리 뛰는 거를 우리가 심계항진이라고 하는데 네. 빈맥이라고도 해요. 빈번히 맥이 빠른 빈맥이구나. 빈맥. 네. 그리고 천천히 뛰는 걸 서맥이라고 하는데 이 빈맥인 분들이 좀 건강에 좋진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명상 같은 거 하면 좋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좀 다스리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 임금님께서 성종 훌륭하신 왕인데 네. 이게 좀 욱하는 게 있었네. 욱하는 게 네. 있어갖고 왠지 느낌에는 굉장히 허허허 네. 이렇게 하도록 맞아요. 하거나 이럴 것 같은데 세종대왕께서도 사실 성격이 맞아요. 약간 개팍했다고. 천재과예요, 천재과. 그렇네요. 천재니까 사실 또 이렇게 후대에 네. 또 남길 수, 네, 이렇게 뭔가가 기억할 수 있는 있는. 거네요. 야, 그럼 세종대왕은 누구죠? 한석규. 욕하는 거 드라마 진짜 기억나시죠?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많이 봤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종은 피해 군주로 불렸던 세조와 달리 네. 덕이 뛰어난 임금이었고 성군이었는데 안타깝게 돈, 명예, 권력을 모두 가진 왕이었지만 네. 결국은 건강에 좀 치명적으로 해서 수명은 다 가지지 못했네요. 평균적인 수명보다 네. 조금 사셨다. 그래도 성군으로 기억되니까 음.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네. 그 밀도로 봐선 네. 아마 남들 사는 거에 2배 이상 맞아요. 사셨던 그런 것 것 같아요. 네. 어떤 삶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왕으로서는 우리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나친 색과 음. 지나친 음주는 좀 이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래 살려면 좀 금해라 그렇죠. 이런 거는 적당히 적당히 해라. 성도 적당히 네. 즐기고 술도 제가 뭐 음.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큰일 난다. 네. 뭐 이 정도로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역사에서 훌륭했던 임금 중에 한 분이셨던 성종 대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 들으신 다음에 한번 선릉 가실 기회 있으면 한번 둘러보시고 들었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